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2.2 부분, 채권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어서 2.3 부분, 주식 부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주식 부분도 우리가 이제 뒤에 챕터 이제 개별 금융 상품 부분을 가게 되면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울 거라서 이제 그거의 맛보기로 주식이란 것은 무엇인지 어떤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채권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가리키는 영어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equity security도 주식을 가리키는 말이고 stock도 주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1단원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 share라는 표현도 때로는 주식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내 몫에 대한 것, 나의 권리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커먼 스탁이라고 하는 보통주와 그리고 뒤에서 살펴볼 이 프리퍼드 스탁, 우선주라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보통주의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에서 이익을 얻은 것 중에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줄 텐데 이제 그러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커먼스탁 보통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뭐 1년에 한 번 아니면은 뭐 혹시 임시총회가 있으면은 이제 그러한 임시총회를 포함해서 주주총회에 가서 어떤 이사회의 결정사항에 찬성한다 혹은 반대한다 라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 바로 이 커먼스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 아니면은 뭐 무슨 시장 선거 이런 거 할 국회의원 선거 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지만 이 주식의 경우에는 한 주가 한 표입니다. 그래서 대주주는 더 많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주식을 보유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대한항공에서 이제 그 조현태 측하고 삼자연합 이제 조연아 측의 대결이 있었을 때 조금이라도 한 주라도 더 많이 획득을 하려고 이제 주식을 확보를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주식회사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그래서 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주주들이 맨날 그 회사를 가가지고 이 회사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회사를 대신해서 운영을 할 CEO 같은 경영진들을 이사회에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사회에 의해서 선출된 경영진에 의해서 컨트롤, 매니지, 운영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주는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limited liability라고 해서 limited라는 것은 뭔가 제한되었다, 제약이 되어 있다, 한도가 있다라는 말이고 liability라는 말은 부채 혹은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 보통주, 주식의 경우에는 책임의 한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뭐냐면 내가 어떤 주식을 투자를 했어. 100만 원어치를 투자를 했어. 그러면 그 회사가 정말 최악의 경우가 되어서 그 회사가 부도나서 아예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내가 투자했던 100만 원만큼만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잃어도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식의 특성입니다. 커먼 스탁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파생 상품을 배우게 되면 내가 100만 원어치를 샀더라도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생 상품은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뭐 선물이나 옵션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주식은 내가 딱 투자한 만큼만 손해 본다.
내 최대 손실 한도는 내가 투자한 만큼이다 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limited liability, liability가 limited 되어 있다라는 것이 주식의 특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식의 특성은 residual claim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claim이라는 것은 어떤 주장, 어떤 권리를 뜻하고 residual은 남아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회계 과목을 배운 분들은 조금 더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을 텐데 회사의 대표적인 그 어떤 재무제표 중에 하나인 인컴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이 있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얼마만큼의 세일, 판매, 매출을 올려서 이제 이와 같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고 또 뭐 이제 채권을 만약 발행했으면 채권자한테 갚아야 될 부채 얼마고 그래서 이자 갚아야 될 이자 얼마고 정부한테 내야 될 세금 얼마고 이러한 것들을 다 빼고 난 다음에 인컴 스테이트먼트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넷인컴, 순수익, 순이익이죠. 그래서 순이익이 만약에 플러스로 났을 때 그 순이익 중에 얼마만큼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주고 아니면 얼마만큼은 회사 유보를 해서 내년이나 아니면 미래를 위한 투자금으로 쌓아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났을 때 이 순이익 난 것 중에 보통주를 가진 주주는 이제 이와 같은 순이익 중에 배당금을 주기로 이사회가 결정을 하게 되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한 주 갖고 있는 이게 한 주당 얼마씩의 배당을 주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많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 배당의 경우에는 순이익이 났을 때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물론 순이익이 안 났어도 이전에 회사가 쌓아놓은 이익이 있으면 거기에서 배당을 줄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그 당해 연도에 단기에 순이익이 났을 때 배당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순이익이 났더라도 아니면 배당을 꼭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얼마만큼 매출을 발생을 했어. 그런데 그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 인건비라던가 판매 관리비라던가 뭐 그러한 비용이 들어갔겠죠. 그 비용을 다 빼고 아니면 또 그 다음에 채권자한테 갚아야 될 돈 빼고 나니까 주주한테는 배당 줄 게 없네? 라고 해서 주주는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그래서 이게 주주의 권리는 이제 다 빼고 가장 후순위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residual claim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최악의 경우에 회사가 망한다. 부도가 나서 이거를 회사를 이제 더 이상 회사를 운영을 못 하겠다. 회사를 그냥 청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다 내보내고 뭐 회사 건물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이제 그동안 갚아야 될 빚 못 갚았던 거 다 갚고 정부한테 밀린 세금 다 내고 하고도 현금화를 다 하고도 남는 현금이 있으면 이제 그때 주주들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서 현금을 이제 회사가 가진 현금을 받을 권리가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esidual claim이라는 것이 주식의 두 번째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회사는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상장을 해 있지는 않죠. 그래서 뭐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뱅크라던가 작년에 상장을 한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던가 상장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거래소의 상장. 그래서 그렇게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야 주주들이 뭐 HTS가 됐던 MTS가 됐던 이제 거기에서 주식을 사고 팔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장을 하는 거를 이렇게 그 목록에 올린다라고 해서 리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장하는 거를 스탁마켓 리스팅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거래소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뭐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상장을 해야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된 뒤에는 시시각각으로 주식 가격이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계속 변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디비던드 일드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는 나오게 되는데 뭐냐면 그 해에 주주들에게 한 주당 지급한 배당금 나누기 주식 가격이 요 디비던드 일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비던드 일드가 높을수록 배당을 많이 회사가 줬다는 거고 디비던드 일드가 낮을수록 회사가 배당을 조금 줬다, 짜게 줬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 대비 우리나라의 경우가 좀 전반적으로 회사들이 배당을 짜게 준다라는 그런 좀 경향이 있고요. 이제 그리고 요 캐피털 게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내가 어떤 주식을 100만 원에 사는데 그 주식 가격이 올라서 150만 원이 됐다. 200만 원이 됐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얻은 50만 원, 100만 원 그 소익이 요 캐피털 게인, 자본 소득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요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주식을 한 번이라도 투자를 해본 분들은 뭐 요런 지표들을 배웠죠. 주식 투자할 때 봐야 되는 지표들, 뭐 PE 레이시오, 뭐 PBR, 뭐 아니면 뭐 부채 비율, 뭐 유동 비율,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고 주식 투자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지표들 중에 하나 PER 혹은 PE 레이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뭐분의 뭐를 한 거냐면 주식 가격 나누기 EPS를 한 것이 바로 이 PER 혹은 PE 레이시오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뭐 P는 주식 가격, 가장 최근의 주식 가격을 P를 갖다 쓰면 되는 거고 EPS는 뭐냐면 회사가 그 해, 그 직전 기에 벌어들인 총 넷인컴, 순이익을 이제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것이 요 EPS, Earnings per Share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넷인컴을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눈 EPS로 요 P를 나눈 값이 요 PER입니다. 이제 그래서 EPS 대비 주식 가격이 지금 높다라고 하면 조금 이 주식 비싼 거 아니야? 라는 거가 되는 거고 이제 EPS 대비 PE가 낮다라는 게 요 PER이 낮다라는 뜻이니까 다른 회사 주식 대비 좀 이거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요와 같은 거를 따지는 거가 PER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커먼 스탁과 대비해서 프리퍼드 스탁, 우리나라 말로는 우선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이 된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배당을 받을 권리에서 우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보통주를 가진 주주는 그 회사가 그 해에 손익이 나지 않았어. 아니면 배당을 이사회에서 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 그러면 이제 그때 못 받고 땡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선주를 가진 우선주 주주의 경우에는 그때의 배당을 못 받더라도 그때 못 받은 것까지 얹혀서 다음번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배당을 받을 권리에서 우선을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선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우선주주들의 이제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우선주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서 보통주를 가진 경우에는 이제 주주총회에 가서 뭔가 찬성이나 반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우선주의 경우에는 보통주랑은 다르게 주총회 가서 내가 투표를 할 권리, 그러니까 주총회 갈 권리가 없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채권처럼 뭐 이자가 5%, 5% 뭐 이런 경우처럼 뭐 주식 가격의 5%를 매년 배당으로 지급한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우선주주들한테 이제 우선 주주들한테 지급이 되는 배당금은 이제 보통 이렇게 한 주당 몇 %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 그래서 매년 고정적인 비율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커먼 스탁이랑 대비해서 프리퍼드 스탁, 우선주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Depository Receipt라고 해서 줄여서 영어 약자로 DR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예탁 증서, 조금 줄여서 예탁 증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게 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상장이 되어 있죠. 한국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미국 투자자들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미국에 있는 뭐 뉴욕 증권거래소라든지 뭐 어떤 미국에 있는 거래소에 다시 또 이제 거기 가서 상장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조금 뭐 시간이나 비용이라든가 그렇게 드는 게 많이 필요가 되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미국 투자자들도 쉽게 삼성전자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것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가 요 DR 예탁 증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DR은 요 DR이 일반 명사고, 요게 미국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제 맡겨놓은 예탁 증서면 요 American Depository Receipt ADR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게 뭐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또 다른 나라 앞글자 따가지고 무슨 DR 이렇게 다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DR의 경우에는 이렇게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회사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놓은 어떤 증서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ADR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 주주가 되는 거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 몫을 쉐어를 보유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앞 동영상들 조금 길이가 길었죠. 그래서 요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를 해서 2.3 부분까지 공부를 하고, 또 나머지는 다음 부분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